이렇게 한 회사가 가진 가치를 보게 되니까 재밌네요. 뭔가 이해도 더 하게 되고 또 관심도 생기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게 되는 법이죠. 사실 갤러리 그림을 보면서도 비슷한 느낌 받았는데요. 제 그림을 보면서 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봤더니 뭔가 그림에 담긴 숨은 의미마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투자도 그렇지 않은가요? 뭐 남들이 그냥 얘기해서 무턱대고 하는 투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찾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면 투자의 길이 보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길은 그 전에 가던 길과는 다르다. 뭐 이렇게 되나요? 교수님 응용력이 되게 좋으신데요? 그럼 우리 그 응용력을 바탕으로 ELW 투자 지표 한번 알아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ELW 기본 개념도 배웠고 가격 결정 구조, 변수 이런 것도 배워서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를 해도 되겠다 하고 해서 HTS 화면을 열었는데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 보이죠? 숫자도 많고요. 근데 잘 알고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몸풀기로 제일 간단한 페리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페리티는 행사 가격의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균형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초보 투자가들한테는 페리티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한 번에 이게 얼만큼 내 가격인지 외 가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요. 페리티가 100이면 등 가격, 그리고 100보다 커지면 내 가격, 100보다 아래면 외 가격의 상태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HTS 화면을 보니까 레버리지가 나오던데요. 이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ELW의 가격 변화율이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대략적인 지표입니다. 기초자산 변화율이 예를 들어서 1% 상승했다. 그런데 ELW가 10% 상승했다고 하면 레버리지는 10배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점점 숫자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저위험 저수익은 상품이다 뭐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계략적인 지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개념이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일 텐데요. 지금 대략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정교한 지표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델타하고 세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는요, 기초자산 가격이 1원 변할 때 ELW 가격이 몇 원 변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가격이 10원 변했는데 ELW의 가격이 5원 변했다. 그럼 0.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은 절대값 기준으로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기초자산하고 이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푸드 ELW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값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게 0에 가까우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둔감한 거죠. 기초자산이 움직여도 ELW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1에 가까워지면 뭐 무조건 좋은 건가요? 1에 가까우면 굉장히 깊은 내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내가격 워런트가 점점 더 내가격이 되면 ELW가 갖는 어떤 레버리지 효과라는 이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ELW가 되잖아요. 사실은 0.5 정도 위치하는 ELW들이 적정한 레버리지 크기와 또 만기 때 행사할 가능성도 웬만큼 높아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 변동에 대한 그 델타의 가격을 가지면 가격 변화를 계산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식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원 변할 때 거기에 대해 델타를 곱해주면 바로 ELW 가격은 얼만큼 변할까 답이 나오게 되죠. 아주 유용한 지표 같습니다. 자, 이제 세타로 가볼까요? 세타는 하루에 얼만큼씩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인데요. 줄어드니까 세타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만기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급격하게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세타 값이 작다는 의미는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폭이 작다는 의미니까 유리한 거네요.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내재 변동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변동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재 변동성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HTS 화면에 보면은요, 내재 변동성이라고 표기된 데도 있고
implied volatility의 약자로 IV라고 표기된 것도 있는데요. 이 내재 변동성은 이름처럼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내재되어 있느냐? ELW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으로서 내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는 그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기 전에 조건이 비슷한데 어떤 워런트를 고를까? 내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내가 조금 저렴한 워런트를 매수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ELW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더 호기심이 생기고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밖에 오다 보니까 호수가 좋은 게 있던데 안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누실까요? 좋아요. 이 산책길도 굉장히 좋거든요. 좋습니다. 가시죠.